스타 강사로 이름을 얻은 뒤 메가스터디를 국내 최대 사교육 업체로 키워낸 손주은 회장. 살아있는 사교육 신화로 불리는 그는 여전히 대입을 앞둔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활발하게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손 회장의 강연을 들은 학생들이 그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보를 해왔습니다. 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었던 걸까요? 자, 입시를 치러본 학생 그리고 또 수험생을 두셨던 학부모님들이라면 다 들어보셨을 이름이에요.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 손사탐 이런 별명도 있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경영에만 몰두를 하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어떤 학교 강연을 다녀왔다고요. 맞습니다. 말씀처럼 메가스터디의 창업자 겸 회장이고요. 현재 지금 대기업이나 고등학교, 공공기관에 가서 강의도 하고 경영만 이제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의 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가서 강연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강연에는 3학년생은 없었고요. 1학년, 2학년 학생, 또 지도 교사들이 다 같이 강당에 모여서 손주은 회장의 강연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날 강연은 급변하는 시대와 미래 교육의 길 이런 주제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창 강연이 진행되던 와중 약간 귀를 의심케 만드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자, 실제 강연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대학 입시 제도의 특별 전형에 10대가 출산하면 대학 진학의 결정권을 강력하게 열어주는 제도를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학 가는 것보다 애 낳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우리 여학생들은 한번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라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빨리 출산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도 연애도 엄청 열심히 해야 돼. 가능하면 빨리 결혼해가지고 빨리 애를 낳아야 돼. 결혼이 안 되면 애부터라도 낳아야 돼. 어질어질한 말이네, 진짜. 그러니까 이 출생률 저하에 따른 나라 걱정하는 것까지는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저기 앞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고등학생, 남녀공학 고등학생들이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당시 손 회장의 강연 중에 들으신 것처럼 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엄청난 위기가 있는데 바로 인구 감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국가의 합계 출산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10대가 출산하면 대학 진학의 결정권을 열어주는 제도도 써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안 낳으면 대한민국이 유지가 될 수 없으니까 대학에 가는 것보다 아이 낳는 게 중요하다. 여학생들은 한번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라고 남학생들도 똑같이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인구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 결혼이 안 되면 아이부터 낳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시쳇말로 꼰대성 발언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더라도 이 학생들, 제보자들 입장에서 더 이거는 완전 선을 넘었다라고 했던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직업 여성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강연 내용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가로 세로 비슷하고 얼굴에 여드름이 잔뜩 나 있고 공부는 반에서 20등 정도 하고 딱 보는 순간 공부 외에는 어떤 것도 얘를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아. 너 이렇게 딱 살면 내 눈에 네 인생이 장녀보다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재산 갖다 바치고 애 낳아주고 남자의 놀이개가 되고, 장녀는 놀이개가 되면 화대라도 받는데 이거는 거꾸로 돈까지 갖다 바치니까 네 인생이 이렇게 보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청중은 고등학생, 남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 앞에서 본인이 이제 1980년대 후반에 대학생일 때 과외를 했던 그 여학생의 사례를 예로 들어서 저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손주은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그 학생이 성격도 그러다지 좋지가 않았었고 얼굴도 별로고 여드름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인물도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공부 말고는 저는 표현도 그래요. 구원할 길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여학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 이런 식으로 가면 얼굴이 뛰어나지 못해서 직업 여성이 되면 그 외모 가지고 돈이라도 버는데
너는 그렇게 나중에 이제 오히려 네 재산을 그 남자한테 다 바쳐야 될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이 여학생을 설득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들었다라면서 그 얘기를 앞에 PPT에 아예 그 직업 여성을 가리키는 표현을 써가면서 제목으로 붙여가지고 저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저희도 이게 조금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 교수님, 이 손준 회장 과거에도 조금 뭐랄까요, 설화라고 해야 될까요? 뭐 비슷한 일이 좀 있긴 있었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그 한 최소한 10년 전에 이제 대학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 해당 여학생에 대한 그 사례를 들면서 당시 여학생의 대략적인 키, 몸무게 이것을 거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네 스스로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면 알겠지만은 네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할 거다. 그런데 얼굴이 다가 아니다. 예쁜 애들도 얼굴값을 한다고 날라 땡들하고 놀아난다. 뭐 예쁜 것도 비극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여자들이 시집 가서 남자 종로로 타는 게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또 뭐 딸 시집만 보내려고 하는 엄마들 경멸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제자에게 너 이대로 시집 가게 되면 뭐 X녀보다 더 못한 삶을 살 가능성이 있으니 나와 공부할지 말지를 결정해라. 이 얘기를 듣고 그 여학생이 손 회장에게 울면서 감사했고 이후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남녀의 그 갈등을 조장하고 외모를 비하하면서 또 금지어를 갖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11년 전하고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바뀌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당시에는 왜 시집 가려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11년 지난 2024년에는 빨리 결혼해라. 이것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어쨌건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이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제가 이제 그 강연 그 풀 버전을 들어봤는데 거기 보면 뭐 남혐, 여혐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뭐 좋은 얘기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청중들이 말이죠. 자립형 사립고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온 친구들이잖아요. 네. 자, 그리고 남녀 공학이고 네. 한참 예민한 친구들이고 도저히 뭐 여러 가지로 봐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는 40년 전에 그 여학생도 고마워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에는. 다만 어찌됐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뭐 제가 뭐 고등학교를 편차를 줄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를 해보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그런 학교에 가서 도대체 왜 그런 출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직업 여성 가리키는 그 표현을 써가면서 공부 못하면 그런 여성들보다 더 못 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다수의 많은 학생들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인데 그 자리에서 학교 측이 아무도 그걸 말리질 않았다는 거고요. 심지어 이 제보한 학생들에 따르면 이후에 학부모 회의라든가 아니면 교직원 회의 이런 데서도 뭔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해도 이건 문제 삼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어른들이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건 어른들이 더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자, 뭐 일단 제보자들 주장에 따르면 방금 양 변호사님도 약간 얘기하셨지만 학교가 학생들의 어떤 그런 이 강의 내용의 어떤 부적절성을 따지는 그런 문제 제기를 좀 차단하려고 했다. 네, 그래서 제작진이 학교 측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손 회장의 전체적인 강연 내용이나 취지나 맥락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부 표현이나 문구가 조금 과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 강사 섭외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별도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 손 회장의 영상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업로드하거나 전달할 시에는 학생들에게 불리익이 갈 수 있다고 엄중하게 경고를 했던 건데요. 또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무차별 조롱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학교와 당사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너무 과민 반응을 하고 있고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너무 과열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이 자율형 사립고이면서도 미션 스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손준 회장 와서 이제 강연을 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은 손준 회장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래요.
주은이란 이름 자체가 주님의 은혜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무슨 신앙 간증 혹은 뭐 입시와 관련된 뭐 이런 설명, 조언 이런 걸 줄 알았는데 벼랑간 저런 얘기를 듣게 됐다는 거죠. 자, 박 변호사님, 저희가 예. 그래서 메가스터디 측에 이제 뭐 좀 입장을 들어봤어요. 네, 자, 손 회장 측에 저희가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좀 답변이 좀 왔습니다. 실제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의식 변화 이 얘기하고 학생 또 일화를 얘기하면서 자신의 의도하고 달리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표현이 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인데 모든 강연이나 모든 이런 어떤 중요한 게 대상자거든요. 만약에 뭐 이건 뭐 백번 양보해서 뭐 성인이었다고 하면 조금 뭐 좀 달리 볼 여지도 있고요. 장소, 대상, 뭐 시간 등등 이 TPO를 잘 지켜서 해야 되는데 그 강의를 잘 하신다는 분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지 출산율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예를 좀 들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측면 때문에 아마 논란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손준 회장은 정말 그 사회에 기여한 바도 크죠. 일부 부유층만 독점하던 어떤 일타 강사들의 강의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육 인프라의 어떤 불균형을 해소한 그런 뭐 기여도 있는데, 자, 오 교수님, 그 뭐 손준 회장도 이제 교육자고 교수님도 이제 교수님이시고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하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거나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하고는 정말 용어의 어떤 선택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본인의 어떤 그 일종의 그 공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이 어떤 그 영향과 파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고려를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이게 강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사항이 이제 드러나고 난 이후에는 본인이 좀 조심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